미국처럼 국가 안보나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는 사항과 기술은 세부 사항까지 법률로 정해서 반출 금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중국 등 국가에게 국부 같은 첨단 기술을 넘기는 자가 있다면 이유 없이 무기징역 이상으로 다뤄야 한다. 어떤 이유도 허용이 안 된다. 기술 및 기밀 유출자 자식들 및 후손들, 연구희 공기업 및 공무원 대기업, 국가 전문직 및 개인 회사 설립 해외 출국 금지까지 걸려 있으면 유출할 엄두도 못 낼 거다. 지난 몇 년간 천문학적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저가 공세를 무기로 그간 한국이 꽉 잡고 있던 LCD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오던 중국이 결국 얼마 전 한국을 뛰어넘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관영 매체들에선 연일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배를 들던 중국 매체들의 역대급 자화자찬이 급격하게 초라해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 몇 년간 오직 한국을 제치는 것에만 목숨을 걸어오며 엄청난 출혈 경쟁을 마다하지 않아왔던 중국 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든 LCD 사용량과 중국 업체들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역대급 가격 하락이 연쇄적으로 터져버리며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TV 시장에서 LCD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형 OLED TV 등장으로 인해 LCD TV 자체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난입으로 인한 출혈 경쟁이 이어져 공급이 대폭 늘어난 결과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올해 들어가는 결국 역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을 최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최악의 전망만이 쏟아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마치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현재 타격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 드디어 한국을 제쳤다며 기뻐하던 중국을 극도의 당혹감으로 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 한중 디스플레이 업계의 분위기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모두 중국의 탓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시장조사업체 DSCC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LCD 수요 면적은 전년 대비 무려 0.7%나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이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변화였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이 이참에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 생산 계획을 조금도 줄이지 않아 막대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의 역대급 대환장 협법으로 인해 둔하게나마 매년 미약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던 LCD 산업이 이번에는 가격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LCD 디스플레이 수요는 코로나 사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20과 2021년에도 각각 7%, 4%나 성장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효과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현재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에 이견을 다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DSCC는 지난달 말 기준 모든 크기의 LCD 패널 거래 가격이 원가 대비 1-2% 아래로 떨어져 이젠 LCD를 팔아도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때문에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내부에선 심지어 DSCC는 그렇지 않아도 암울한 전망만이 가득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은 변변한 기술력조차 없이 수년 전부터 오직 한국산 기술 탈취만을 목표로 해오던 이들의 예정된 말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코로나 특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OLED를 앞세워 올해 2분기 OLED 매출 분야의 압도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마치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는 듯 최근 LCD 사업을 철수하는 동시에
OLED 전환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몇 해 전부터 사양 사업이 되어가는 LCD 업계의 전망을 예측하고 발빠르게 철수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간에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기업들이 독보적인 OLED 생산 기술력을 대폭 증진하고 글로벌 OLED 시장을 선도해 나간 결과 최근까지도 무려 80% 이상의 압도적인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이처럼 OLED의 생산 기술이 대폭 증진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중국이 목매달아왔던 LCD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6일 시장조사 업체 DSCC에 따르면 올해 수많은 디스플레이 업계의 악재 속에서도 2분기 전 세계 OLED 패널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는 모니터와 태블릿 자동차용 OLED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분야들은 지금까지 모두 LCD 디스플레이 업계가 주도하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향후 OLED 시장의 확장성이 더욱 무궁무진하다는 업계의 긍정적 전망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2분기 모니터용 OLED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42%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태블릿과 자동차용 매출 역시 각각 65%,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경험한 OLED의 선명함과 빠른 응답 속도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태블릿으로 옮겨가면서 향후 태블릿 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을 대신할 OLED 응용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태블릿 매출 1위 기업인 애플 역시도 내년부터 일부 고급형 아이패드에 OLED를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OLED가 LCD에 비해 가볍고 얇으며 형태 변환도 자유롭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요. 특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LCD 디스플레이에 비해 시인성이 매우 높고 시야각이 넓어 차세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용 OLED 매출이 지난 2020년 5,700만 달러 약 745억 원에서 오는 2025년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206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자신들의 끔찍한 패착을 깨달아버린 중국 업체들 역시도 다급히 OLED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기술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빼돌려 LCD 분야 1위를 차지한 BOE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중소형 OLED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8세대 2200mm, 별표 2500mm 생산 라인 개발에 착수했고 CSOT 차이나스타 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중저가형 OLED 생산을 확대해 올해 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해외로 한국의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이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국가안보와 경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도 5건이 포함돼 있어 엄청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1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 공정 기술을 지난해 초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더욱 교묘하고 노골적 이어진 방법으로 인해 국내 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죠. 실제로 최근 중국에선 한국 OLED의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름아름 헤드헌팅 업체 등을 이용해 개인에게 은밀한 접촉을 시도해왔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공개된 채용 사이트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을 정도이죠. 심지어는 아예 해당 팀 전체를 모두 채용하겠다거나 OLED 관련 한국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등 그 수단이 너무나도 뻔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업계 내부에서는 중국이 현재 LCD 시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결국 이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이 하던 방식대로 한국의 기업들과 똑같은 장비나 재료들을 빼내 어설프게나마 OLED를 생산해왔지만 패널의 수율이 처참하고 불량률까지 대거 속출하기 시작하자 급기야 자국 기업에마저도 손절당해 삼성에게 계약을 빼앗기는 등 참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돈 냄새라면 기가 막히게 맡아대는 중국 업체들이 끈질기게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한국 기업과 같은 장비나 재료를 사용해 따라간다 해도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최근 한국의 인력을 대거 빼내기 위한 노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다급히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보안서약서 작성 등 기술 유출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도 이에 발맞춰 현행법인 국가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외국에 빼돌린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는 법과 산업기술을 판 이에겐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던 부분을 핵심 기술 분야는 5년 이상 30억 원 이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 20억 원 이하로 양형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결정적으로 국외에서 해당 기술이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 기술을 빼돌린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자로 선정해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그간 솜방망이 처벌 수위로 인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이들에게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간 매국 행위나 다름이 없는 기술 유출을 감행했던 선배 기술 유출자들이 중국 기업에 가진 기술을 모두 전수하고 난 뒤 겪고 있는 처참한 말로를 본 우리 업계 관계자들이 중국이나 여타 다른 대만의 기업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제 아무리 업계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도 그만큼 더욱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중국 측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업에선 자사의 기술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 역시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 향후 50년에서 100년 이상의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네티즌들은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하며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의 러시아를 제재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 시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현대도 러시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조차 놀란 한국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푸린 대통령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고 당연히 국제사회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애매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한러 관계는 제재는커녕 오히려 지난 30여 년 동안 서로에게 기술을 전해주며 도움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실제 한국이 지금과 같은 방산 기술과 항공우주 기술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초석이 된 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올해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30조 원 이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협력해야 할 나라로 러시아를 꼽기도 했죠. 현재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반도체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이 러시아인 셈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잘못이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 피해를 볼지 모르게 된 상황인데요. 얼마 전 러시아의 기습적인 키이우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입점해 있는 현지 건물이 피해를 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삼성전자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예견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계자들은 러시아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챙기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합니다. 실제 여러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는 마무리가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져갔던 크림 반도까지 다시 찾아올 심산이고, 이에 러시아는 상당히 자존심을 구긴 상황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한술 더 떠 무기를 더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에 푸린 대통령이 전술회까지 거론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같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복구하길 바라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도 그렇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복귀를 러시아 현지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전자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대로 러시아 복귀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은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고급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에 아직 삼성 대체품이 없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의 주변국들로 생산 라인을 옮겨 생산을 이어나가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차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었지만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의 대부분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 자동차 상태는 매우 처참한 상황인데요. 러시아 국민차로 불리는 라다는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출시된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 부품만 이용하면서 기본 사양조차 탑재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바라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던 애플도 이번 아이폰 14 출시와 더불어 러시아에서 사전 예약받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 국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발맞추고 있지만 정작 아이폰은 러시아에서 사전 예약받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도 IRA 법안을 적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병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병행 수입과 우회 루트까지 트집을 잡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속절없이 러시아 시장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우회 루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기업은 눈치도 보지 않고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러시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컵라면 도시락 생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외신들은 아무리 식품 기업이라고 해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 왜 이 기업은 안 떠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외신들의 비판이 이해되는 것이 한때 800원이면 한 끼가 해결된다며 러시아 국민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도시락은 그 인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 특수인 마냥 생산과 판매를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도시락의 가격은 상당히 오른 상태인데요. 이달 도시락 가격은 기존 대비 40%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인상만 두 번째입니다. 이에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은 팔도 도시락에 대해 휘발유 1리터보다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28일 러시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의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팔도 도시락 판매가가 기존 50루블 약 1,200원에서 70루블 약 1,680원으로 올랐습니다. 플러스 버거 등 일부 식료품점에서는 팔도 도시락을 74루블 약 1,800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격이 오른 것도 러시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팔도가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최저임금 등 제반 비용 증가에 따라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재차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도시락 제조업체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팔도는 도시락 가격을 기존 28루블 약 670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 상승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인기가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심지어 이 업체는 러시아에 제3공장까지 증설한다고 해 주변국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을 군수물자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일본이 등장해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원령 이후 러시아 예비군들이 러시아 자체 인터넷 막론 루닛에 올린 배급품 사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등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를 본 외신들은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이 현지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란 평가를 했습니다.